질병에 힘겨워하는 당신은 어제의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건강하고 매력적인 당신을 꿈꾸세요. 오늘부터 일일 일식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하루 한 끼의 기적. 저자 이태근이 쓰고 정신세계사에서 펴냈습니다. 천하를 잃어도 건강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식 환자로서 면역 억제제를 끊는 기적을 이뤄낸 저자는 모든 해답을 오직 자연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일일 삼식을 하면 배출되는 독소보다 발생하는 독소가 더 많아서 면역력과 치유력이 떨어집니다. 일일 이식을 하면 발생하는 독소와 배출되는 독소의 양이 같아집니다. 일일 일식을 하면 체내에서 배출되는 독소가 더 많아집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자가융해라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대사활동을 극대화시킵니다. 일일 일식의 기적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자 소개 이태근, 전주고등학교 한양대 고분자공학과 한화종합화학 20년 근무하였다. 2010년부터 다수의 방송, 2010년 전주 MBC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 2011년 KBS 6시 내 고향 자연과 조화로운 삶, 2011년 MBC 스페셜 다큐멘터리 목숨 걸고 편식하다, 2012년 SBS 자연으로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에 출연했다. 주요 저서로는 밥상혁명, 당신을 살리는 기적의 자연치유, 하루 한 끼의 기적, 밥상혁명을 일으켜라, 사랑의 자연치유 등이 있다. 책의 큰 목차 1부, 일일 일식이 치유와 다이어트의 기적을 읽어낸다. 2부, 일일 일식 이렇게 하라. 3부, 일일 일식은 사랑이요 아름다움이다. 이제 책의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루에 한 끼만 먹기 시작한 지도 올해로 30년이 되었다. 나는 30세에 말기 신부전증으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남의 장기를 이식받으면 일란성 쌍둥이 사이가 아닌 이상 신체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므로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제를 평생 복용해야 한다고 했다. 나도 이식 후 시간이 조금 지나자 고혈압 등이 생기고 다시 몸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연식, 채식으로 식생활을 바로잡고 요가, 명상, 무예, 단전호흡, 단식 등 건강을 위해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다. 그리고 식생활을 일일 일식으로 바꾼 결과 마침내 35세에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제를 끊을 수 있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63세가 된 지금까지 30년 동안 일일 일식을 하면서 자연의 품 안에서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그 누구보다도 기운차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행복을 당신에게도 나눠드리고 싶다. 질병에서 벗어나 날씬하고 매력적인 몸매를 갖고자 한다면 당신은 치료가 아니라 치유를 해야 한다. 기술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다. 그 최상의 길은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것이다. 당신은 건강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태어났지 병들고 일그러진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먹는 일을 위해 바치는 당신의 불필요한 노력을 모두 걷어들이고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라. 그러면 건강하고 매력 넘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모두 당신의 것이 되리라. 지금 왜 일일 일식을 실천해야 하는가? 하루 세끼 식사는 물론이고 간식도 먹고 커피도 마셔야 하는데 하루에 딱 한 끼만 먹으라니 선뜻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TV에서는 매일같이 온갖 맛있는 음식들을 보여주면서 영양가 있게 잘 먹으라고 한다. 하루에 한 끼만 안 먹어도 당장 기운이 빠지고 이내 영양실조가 될 테고, 게다가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 것인데 하루 한 끼만 먹으면서 무슨 낙으로 세상을 살아가란 말인가. 일일 일식이 치유와 다이어트의 기적을 일으킨다는데 그 말을 믿어도 될까? 아니, 못하겠다. 얼마나 오래 살려고 구태여 그런 짓을 힘들게 하는가.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가. 난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재미있고 즐겁게 살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정말 먹고 싶은 것 다 먹고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픈 곳이 없었고 몸매도 좋고 피부도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배가 나오고 피부도 탱탱하지 않다. 혈색이 안 좋아 보이고 멋진 이성을 보아도 설레는 감정 없이 그저 시들하다. 지금까지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왔던 경험들이 그 총합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몸매도 피부도 소녀시대였는데 오늘은 일그러진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초라해 보이는 것은 웬일일까? 몸매와 피부가 안 좋게 변한 이유는 신체의 안정성과 균형을 잡아주는 자기 쇄신 과정이 옆길로 샜기 때문이다. 겉으로 드러난 변화는 사실 우리의 의식이, 마음속의 의식이, 세포 속의 의식이 옆길로 샜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식욕을 채우다 보니 서서히 은밀히 나도 모르게 배가 나오고 허리가 굵어지고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기운이 떨어지고 생명력이 감퇴되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엔 고혈압, 당뇨에다 허리 디스크가 나타나고 종양이 생겼다는 판정이 내려진다. 이제 먹고 살 걱정은 없어졌다 싶었는데 그 대신 우울증, 불면증이 나를 괴롭히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진다. 학창시절에는 날씬하고 생기발랄하며 즐거워했는데 이젠 전에 입던 옷이 하나도 맞지 않는다. 어쩌다 멋진 옷을 입어도 몸매가 따라주질 못하니 속상하다. 천하를 잃어도 건강만 있으면 된다. 건강을 잃으면 몸매도 피부도 연인도 사랑도 재산도 다 잃는다. 건강을 잃으면 별별 다이어트를 하고 고가의 천연 한방 화장품을 발라도 외모가 나아지지 않는다.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있다는 종합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된다. 그저 한 달 후에 또 오라고 하고 조직검사를 다시 하자고 한다.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 내 몸매, 내 병은 내가 만든 것이다. 세상 탓은 하지 말자. 진리는 항상 자연 속에 있다. 해답은 의학기술도 치료법도 아니다. 사랑과 자가치유가 해답이다. 그리고 그 최상의 길이 일일 일식이다. 자연의 동식물은 아프거나 병이 들면 스스로 영양 섭취를 끊는다.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한 개나 고양이를 관찰해보면 단번에 알 수 있다. 병이 들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주어도 쳐다보지도 않는다. 왜 그럴까? 동물은 원초적 감각, 원초적 본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프면 식욕이 없어져 먹지 않는다. 그러면 신체는 영양대사 활동을 하지 않아 온전히 쉬게 되며 이때 독소와 노폐물을 청소하는 자가융해가 일어나고 기혈순환이 왕성하게 되어 강력한 치유가 일어난다. 우리가 하루 한 끼, 일일 일식을 할 때도 이처럼 세포의 놀라운 자가융의 작용으로 기혈이 순환되고 생명력과 면역력이 왕성하게 회복되어 치유가 일어난다. 진리는 단순하다.
진리는 쉽고 평범한 것이며 진리는 자연 그 자체이다. 하루 한 끼, 일일 일식이 진정한 해결책이며 양생의 비결이고 내 몸과 마음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며 그로부터 기적이 일어난다. 진정으로 건강해지고 싶다면, 진정으로 날씬한 몸매와 아름다운 피부의 매력적인 자신이 되기를 원한다면 마음속에 생생하게 사랑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사랑하는 것이며 건강하고 매력적인 모습의 자신을 원한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저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에스라인 몸매는 일일 일식으로. 미국을 여행하고 온 사람에게 어떤 것이 가장 인상 깊었냐고 물으니 뚱보만 실컷 보고 왔다고 한다. 하지만 비만은 미국, 유럽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의 문제이자 현실이 되었다. 온천에 가보면 배 나오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비만이 만병의 원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꿈꾸는 것은 S라인의 날씬한 몸매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어떤 사람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한다. 정말 그럴까? 물만 먹었는데 살이 찌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이 캔 음료든 커피든 우유든 맥주든 간에 뭔가를 마셨고 빵이든 도넛이든 비스킷이든 초콜릿이든 뭔가를 먹었기 때문에 살이 찐 것이다.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잘 움직이지는 않는데 소화 흡수력이 좋아서 영양이 100% 체내에 흡수되는 경우다. 살이란 기본적으로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기 때문에 찌는 것이다. 비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육식은 자제할 수 있어도 과식은 자제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참지 말라. 자연식, 채식 위주로 하루 한 끼만 먹을 때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고 병이 들지도 않는다. 먹는 것을 무리하게 참다가는 병이 나고 폭식을 불러온다. 일일 일식은 하루에 한 번 먹는 것이므로 현미밥 자연식으로 아무리 실컷 많이 먹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사실 비만은 단순한 영양 과다의 문제가 아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많은데 태우는 영양소인 비타민, 미네랄, 효소와 같은 섬유질은 부족하게 먹기 때문이다. 일일 일식으로 자연식, 채식을 하면 살이 찌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과식의 습성이 없어진다. S라인 몸매를 위해서라면 일일 일식이야말로 최상의 선택이다. 세상에는 별의별 다이어트 방법이 다 있지만 효과가 있더라도 그건 잠시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원점으로 되돌아간다. 일일 일식을 할 때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작용은 세포의 자가융해 과정이다. 세포의 자가융해가 서서히 시작되면 얼굴, 목, 허리, 복부, 엉덩이, 허벅지 등의 지방세포가 분해되고 신진대사가 왕성해지면서 기혈순환이 잘 된다. 기혈순환이 잘 되면 몸이 스스로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에너지가 남김없이 소비되므로 다이어트 효과가 한층 더 상승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루에 한 끼 먹는 다이어트를 하라. 그러면 하루가 다르게 복부가 들어가고 허리가 잘록해지고 펑퍼짐하던 엉덩이가 짱짱해져 힙업이 되고 무뚝뚝하던 허벅지는 탄력밴드가 필요 없게 되며 슈퍼모델의 다리처럼 미끈해진다. 이제는 오리엔탈 무드의 패션 언더웨어를 입어도 맵시가 나고 지나가던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서 뒤돌아보게 하는 날씬한 몸매의 매력적인 당신이 된다. 공복 시에 몸 안이 청소되고 세포가 재생된다. 식과 색을 성이라고 하듯이 식욕과 색욕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이며 본능이다.
이런 식욕을 억제하고 산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고 살라는 것이 아닌가? 매일같이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고 마시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시대에 색욕을 함부로 부리면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죄가 되고 벌을 받아 결국 교도소에 가게 된다. 그러나 식욕은 아무리 부려도 과식과 폭식에 빠져들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교도소에 가지도 않고 범칙금을 물지도 않는다. 하물며 과속이나 신호 위반만 해도 범칙금을 물지만 과식 폭식을 했다고 해서 범칙금을 내라고 하진 않는다. 그래서 식욕은 다른 욕구들보다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더욱 필요하다. 종족을 유지하려면 색욕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먹어야 살기 때문에 식욕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몸의 소화기관인 위와 장이 건강하려면 평상시에는 공복 상태로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 비로소 오장육부, 우리 몸 전체가 청소되고 비워져서 쉴 수 있게 되며 건강한 세포로 재생될 수 있다. 음식물이 위장에 들어가면 위장은 그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느라 바빠지고 우리 몸의 에너지 중 3, 40%가 위장에 집중된다. 반대로 공복 시에는 오장육부에 있는 독소와 노폐물이 분해 배출되는 청소작용이 일어나 생명력, 면역력, 치유력이 강해진다. 모든 만성퇴행성 질병은 한마디로 소화기관이 나빠서 위장에 문제가 있어서 초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루 한 끼가 답이다. 일일 일식을 하면 저절로 공복 시간이 길어지며 우리 몸 10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가 활력 넘치는 건강한 세포로 바뀐다. 도시 문명 산업사회에 사는 바쁜 현대인들은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인간의 가장 근본적 욕구인 식욕으로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화나거나 힘든 일을 한 후에는 과식, 폭식을 하게 마련이며 그리하여 건강을 해치는 악순환이 연속된다. 위장은 스트레스로 손상을 입고 과식으로 또 한 번 손상을 입는다. 설령 우리 몸에 장수 유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일일 일식이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우선 사흘만 실천해 볼 계획을 짜라. 그러면 지금까지 신체에 입력되었던 습관이 바뀐다. 하루에 3끼를 먹어야 한다는 인식은 마치 불변의 진리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학습된 습관에 불과하다. 사흘이면 이제까지 지녀왔던 걱정과 두려움, 고정관념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일일 일식은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행위다. 진정한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싶다면 일일 일식을 하라.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최선의 지름길이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고 존재이다. 위기가 닥치면 생명력이 강해지고 건강해진다. 은행나무의 열매를 많이 달리게 하는 방법이 있다. 봄에 나무 밑 껍질에 칼질을 하면 그 해에는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주렁주렁 열매가 달린다고 한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가득한 도시에 가로수로 심어진 소나무에는 솔방울이 많이 달린다. 도시의 아파트 밀집 지역에 서식하는 매미는 시골 매미보다 악을 쓰듯 더 크게 운다. 이 모든 현상은 위기가 닥치면 종족 보존을 위한 생명력이 강해져서 나타나는 것이다. 기아에 허덕이는 가난한 나라가 출산율이 높은 이유도 마찬가지다. 이제 한국은 올림픽 복싱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잘 먹고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되어서 얻어 터지면서 투지를 불살라야 하는 복싱을 아무도 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얻어 터지더라도 금메달만 따면 먹고 살 걱정을 해결할 수 있던 가난한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이다.
일일 일식은 생명력을 키우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위기를 선물해 주는 것이다. 그것이 건강하고 매력적인 당신을 만들어준다. 이제 당신은 어제의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사랑이며 연민이며 아름다움이다. 당신은 존재이며 실제이며 영원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노년의 핸델이 소경이 되면서 한 말이다. 건강한 생명력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하루 한 끼의 식사로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날씬한 몸매와 아름다운 피부의 매력적인 모습으로 변신한 당신은 그 존재 자체가 기적이다. 우리를 괴롭히고 세포를 노화시키는 것은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스트레스를 인식하는 태도다. 인생에서 스트레스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을 돌보는 것이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에게 100배로 되돌아온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조선시대에 점심은 마음에 점을 찍는 정도로 가볍게 살구나 국감 정도를 먹었지만 이제는 하루 3끼를 영양가 듬뿍하게 잘 챙겨 먹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자연의 동식물은 대개 하루에 2번만 먹는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시를 해보면 아침 저녁에만 잡히고 낮에는 미끼를 던져도 물지 않는다. 드로리도 아침 저녁에만 저수지로 날아와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채소도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어야지 낮에 뿌리면 오히려 시든다. 사람도 낮에 점심을 먹으면 식곤증이 심해진다. 먹지 말라는 신호다. 한밤에 먹으면 안 되듯이 한낮에도 먹으면 안 되고 쉬어야 한다. 당연히 사람도 일일 이식이 정상일 터이지만 이미 인간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 끼니마다 활동량에 비해 너무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있고 그 음식들도 온갖 화학물질이 함유된 것이며 살고 있는 환경마저 극심하게 오염되어 있으므로 옛날에 비해 체내에 독소가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다. 그래도 몸으로 뛰는 현장직은 좀 낫지만 일과 내내 앉아있는 사무직은 남녀노소 모두가 불건강한 상태라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제 일일 일식은 필수다. 더 이상 주저할 일이 아니다. 일일 일식은 생명력과 종족 보존력과 건강한 매력을 강화시키며 인간이 사랑을 주고받으며 퇴화하지 않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게끔 해주는 원동력이다. 동식물의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깃털이나 갈기, 뿔, 피부색을 그토록 매력적으로 현란하고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도 다름 아닌 종족 보존의 의지, 생명력의 강렬한 표현이다. 꽃이 그토록 아름답고 화려한 자태로 매력을 뽐내는 것도 같은 이유다. 매력적인 것은 자연이며 생명력이며 종족 보존의 의지다. 매력적인 것은 도덕이며 정의이며 사랑의 힘이다. 매력적인 것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일일 삼식은 자해 행위이고 일일 이식은 생존 행위이고 일일 일식은 사랑의 행위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다. 일일 일식으로 내 몸에 기적이 일어나다. 내가 30살에 말기 신부전증이 되어 혈액투석을 하다가 신장 이식까지 한 것은 물론 잘못된 식생활과 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다. 그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장기 이식까지 하게 된 것이다. 신장 이식 후 초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았으나 시간이 지나자 고혈압이 되고 혈압 강화제를 먹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내가 건강해지는 것만이 모든 이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었고 나는 살고 싶었다. 현대의학에서는 장기 이식을 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제를 평생 먹어야 하며 그래도 15년 이상 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다른 무엇보다도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제의 심각한 독성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온몸이 망가져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건강에 대해 많은 공부를 했다. 그리고 양의학, 한의학, 대체의학을 공부하고 요가, 명상, 무예, 단전호흡, 단식 등을 배우고 익혀가는 동안 하나의 답을 찾게 되었다. 해답은, 해결책은, 진리는 자연 속에 있었다. 올바른 식생활인 자연식과 채식과 소식을 하고 무예와 운동 등으로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비워 욕심부리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원칙이 전부였다. 다른 영향도 있었지만 식생활을 채식 위주로 일일 일식하니 고혈압이 정상으로 되돌아오고 자신감이 생겼다. 나는 조심스럽게 복용하던 약을 서서히 줄이다가 5년이 되었을 때 완전히 끊었다. 지금은 약을 끊은 지 28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고 그 누구보다도 건강한 몸이 되었다. 일일 일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이 망설여지고 불안하였으나 막상 시작하고 나니 생각보다 쉽게 적응이 되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영양실조가 된다며 말렸고 특히 직장 생활에서 남과 어울리지 못하고 고립되는 상황이 일어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건강이 첫째이고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했다. 아무리 좋은 건강법이라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말이나 글에 불과하다는 신념으로 나는 열심히 실천하였다. 직장에서 회식을 하거나 하면 당연히 육식과 음주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려 하면 당연히 사회생활에 지장이 초래되기도 한다. 그럴 때는 차라리 하루쯤 마음 편하게 육식이나 이식을 즐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래야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게 되며 실제로 내 몸에 한 번씩은 충격을 줌으로써 생명력을 더욱 왕성하게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진리는 언제나 단순하다. 그것이 복잡하고 어려워지면 잘못된 이론, 잘못된 의학에 빠져버린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의지해야 할 것은 의학이나 기술이 아니라 자연치유이며 사랑의 힘이다. 건강 문제에서 의학이나 기술은 해답이 아니므로 이 시대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과는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는 다친 의식, 고정관념, 경직된 사고, 조작된 실험, 구태의연한 전통 학문 답습, 일방적인 전문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과 다이어트의 기적을 불러오는 10계명 1.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일일 일식을 하라. 2. S라인 몸매를 갖고 싶다면 당신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라. 3. 아름다운 피부를 갖고 싶다면 자연의 채소와 과일을 곁에 두라. 4. 매력적인 자태를 갖고 싶다면 당신 스스로 매혹된 영혼이 되라. 5.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다면 항상 친절한 말을 하라. 6.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라. 7. 요리는 간단히, 음식은 단순하게, 천천히 씹어서 먹으라. 8. 곡식, 과일, 채소는 껍질을 벗기지 말고 제철식, 전체식을 하라. 9. 생명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살아나므로 날 것으로 먹으라. 10. 사랑을 받고 싶다면 수선화처럼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하라. 지금까지 이태근의 하루 한 끼의 기적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저자의 책은 한편의 건강한 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저자의 에필로그에 나오는 일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속에서 살라. 그것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의식을 지금 여기에 있는 것에다 두고 매 순간 속에서 충만함을 구하라. 지금 이 순간은 있어야만 할 그대로이며 그래야만 할 그대로이다. 내일이나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날이다. 질병에 시달리고 매력적이지 못한 당신의 모습은 어제까지의 일이니 오늘부터는 일일 일식으로 새롭게 변신하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다. 당신이 거듭나기를 바란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건강하고 매력적인 모습을 꿈꾸라. 당신은 스스로 꿈꾸는 것만을 얻을 수 있으며 꿈이 없다면 당신의 인생도 의미가 없어진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